인간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역사는 반복되어진다. 이렇게 모두가 공감하는 명언을 누구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많은 것들을 떠오르게 하는 이야기라 개인적인 생각이 앞서들게 됩니다. 21세기 인류의 발전된 문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문명사회와는 맞지 않는 염전노예, 그리고 섬노예 사건들이 쉬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접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를 하는 이웃나라 일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도 예전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엄연히 섬노예를 쓰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이 사건은 나사케지마, 한문으로는 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섬에서 일어난 비정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전쟁의 참혹함이 채 가시지 않은 1948년 7월, 일본 세토해에 위치하고 있는 야마구치현의 야시로지마 지역에서 초췌한 몰골을 한 2명의 남성들이 경찰에 의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들은 각각 19세와 17세에 한눈에 보아도 앳된 모습이 남아있는 소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맞은편에 있던 나사케지마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서 노를 젓고 자질구레한 일을 하던 섬노예, 그 단어에 걸맞게 아무런 보수 없이 강제 노동을 하던 노예 소년들이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일본 나사케지마에는 카지코라고 불리우는 어선의 키를 잡거나 노를 젓는 그 역할들을 아이들에게 맡기는 풍습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노를 저으면 액땜을 할 수 있다는 미신에서부터 비롯된 결과였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의 근대화를 불러다준 메이지 유신 전까지도 행해졌던 풍습 혹은 관행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가난한 집의 아이들을 돈을 주고 사다가 3년에서 5년 정도 부려먹고 다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전쟁에서 수많은 남성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노동력이 부족해졌기에 오갈 데가 없고 살기가 막막했던 전쟁고아들은 물고기를 배 터지게 먹게 해주겠다, 이와 같은 달콤한 말로 그들을 꼬드기며 섬에 데려온 뒤 가혹한 노예 생활을 영위시켰다고 합니다. 이 섬노예 소년들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그 고된 일을 시작하고 무려 19시간이 지난 밤 11시가 돼서야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강제 노역 생활을 매일마다 지속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업을 완전히 쉬는 일부 명절을 제외하고는 쉬는 날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단어 그대로 노예 생활인데 보수가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더 냉혹했던 점은 살인적인 가혹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거의 끼니를 주지 않아서 언제나 배고픔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꼬드겼던 물고기를 배불리 먹여주겠다는 그 이야기는 모두 다 달콤한 사탕 발림,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한참 먹어도 모자랄 그 어린 소년들을 고된 노동과 영양실조로 인해 나날이 여유어가는 비참한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의지는 온데간데 없이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아무튼 두 소년이 발견됨으로써 이 사건은 지방신문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슈를 끌게 되면서 경찰과 정부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발견된 노예 소년들의 수는 대략 50여 명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각자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빚을 갚지 못해 부모의 차금 대신 팔려온 경우, 그리고 전쟁 고아인 경우, 심지어는 소년원이나 고아원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펴야 할 원장이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비밀리에 섬으로 팔아넘긴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전쟁 후에 살기 힘들었던 시대였다곤 하지만 근대화된 20세기에 들어선 인류의 문명에서 보기엔 용납하기 어려운 사실들이 줄줄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찰과 정부가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 잔인함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사건이 밝혀지기 2년 정도 전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소년을 우리에 감금하고 식사를 전혀 주지 않아 굶겨 죽인 사건도 만천하에 밝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년을 감금했던 자는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이고 행정 관계자나 경찰들조차 모든 것을 알고 정황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좋은 게 좋은 거다, 관례일 뿐이다, 이렇게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패전 이후 일본도 역시 기부미 초콜릿을 외치며 미군들을 따라다니던 상황이었고, 모두가 빈곤하고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그 자기 앞가름하기도 힘든 나날들을 보냈는데 그 넘쳐나던 전쟁 고아들을 신경 쓸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자기의 안위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섬노의 소년 하나둘쯤 굶어 죽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의 분위기가 팽배했으며, 하다못해 변변치 않아도 밥이라도 주는 게 어디냐며 이런 섬노예를 필요 악으로까지 보는 인식이 강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정부가 남긴 것은 12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노동을 강요하지 말 것, 의무교육을 받게 할 것, 법에 의거치 않은 개인적인 사용을 시행하지 말 것, 이렇게 3가지 법을 지정하고 문서화한 것이 끝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왜 끝이냐는 표현을 썼냐면요, 이러한 사실들이 온천하에 알려지게 되었지만 섬노의 소년들을 이용한 이 어업활동은 그대로 아무 일 없이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굶겨 죽인 한 명의 소년 이외에 남겨진 소년들에 대한 강제 노동은 모두 다 불문에 붙여졌고 실제로도 형사사건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을 지정하고도 그대로 묵인하고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황당한 점은 이 사건으로 인해 10여 명의 소년들은 섬을 떠났지만 대다수의 소년들은 섬에 자진해서 남았다고 합니다. 섬을 떠나더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도 그들이 발을 붙일 그 어떠한 것도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환경에 길들여지는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자진해서 섬에 남았던 소년들에겐 그곳이 그래도 편안한 곳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전쟁의 피해로 인해 무너진 바깥 세상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경험했기에 자포자기한 심정은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애매모호한 모습을 남기며 종결되는 줄 알았던 섬노예 사건은 3년 후인 1951년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한 5명의 소년들이 또다시 탈주함으로써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부가 묵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강제 노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NHK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이 사건을 소재로 카지코라는 대하 드라마를 만들었고 1957년도에는 분노의 고도라는 영화로 그 비극을 일본 인류사에 남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노예 사건은 이 나사케지마 지역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일본의 농촌이나 어촌에서는 인신매매에 의한 가혹한 노동이 강요되는 이런 사건들이 각 지역 풍습으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밝혀진 섬노예 사건은 한마디로 운이 없어서 걸리게 된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이었죠. 이 노예 사건은 일본이 재건에 성공하며 도시에 노동력이 몰리게 되고 한국전쟁의 특수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는 1960년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그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섬노예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들에게 내려오던 관습과 전쟁의 피폐함 속에 생겨났던 어쩔 수 없는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도 묵인하고 눈 감아주는 우리나라의 섬노예 사건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후세에 기록되어질까요?